네, 지난 시간에 여집합과 차집합을 배움으로써 집합의 연산 4가지를 모두 다 배우셨습니다. 예, 그리고 뭐도 배우셨냐면 집합의 연산법칙도 배우셨거든요. 자, 연산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집합이 단순하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런 관계들만 나타내는데 나중에 보면 집합이 주어진 힌트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신 게 뭐냐면 자, 어떤 식이 주어져요. 자, 근데 그 문자에 값을 대입을 하죠. 근데 대입을 할 때 바로 대입을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대입을 해야지 우리가 계산이 좀 더 편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집합이 굉장히 주어진 힌트가 길어질 때 그것을 간단하게 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바로 집합의 연산법칙이었습니다. 자, 연산법칙 몇 가지가 있었죠? 좀 3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교환법칙, 두 번째 결합법칙, 세 번째 분배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하고 참 비슷했냐면 수하고 식에서도 그런 연산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집합에서만 볼 수 있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이 드모르간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즘 교과서 참 잘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옛날 수학자들 얼굴들도 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거든요, 드모르간. 그래서 이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현대 논리학 기초를 따지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는데 이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집합을 전개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거나 법칙을 발견하면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개발했다기보다는 간단하게 한 정리를 우리가 바로 간단하게 정리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이름을 날리고 싶다 그러면 수학에서 중요한 발견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드모르간의 법칙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계산할 때도 좀 순서 과정이 있죠. 복잡한 식 계산 같은 경우,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혼합 계산 기억나십니까? 정말 좀 불편하고 좀 짜증났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그쵸? 우리가 거듭 제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괄호 풀어야죠. 그 다음은 곱하기 나누기 하시고 마지막에 뭐다?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괄호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난 시간에 괄호 풀어주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법칙이었죠? 그죠? 분배 법칙이었거든. 자, 그런데 오늘은 뭐가 되냐면 자, 지난 시간에 요집합을 배우셨어요. 자, 무슨 집합이었다? 여집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A의 나머지 부분, 보충되는 부분을 여집합이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집합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집합이 뭐다? 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체 여집합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는 괄호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괄호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온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2가지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럼 A 집합이 한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개가 결합이 되는 건데 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연산은 교집합 아니면 뭐다? 합집합이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여집합이 걸렸을 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단계 진행되는 걸 한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집합을 문자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갈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책이 있듯이 하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여집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나머지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교집합을 여집합을 했기 때문에 각각을 뭐 할 거다? 여집합을 시킬 거고요. 교집합은 나중에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거 합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뭐로 바뀐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드모르간의 법칙이 됩니다. 자, 외우기는 좀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일단은 뭐부터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합집합이 전체 여집합이 자, 요거하고 같아짐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거부터 나와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벤다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A,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는 여기잖아. 그러면 바깥 부분은 어디가 되냐면 나머지 부분은 말 그대로 이 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변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럼 A의 여집합이 어디죠? A를 제외한 나머지 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어디죠? 그죠? B를 제외한 나머지 다입니다. 그래서 B를 제외한 나머지 다를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이 바로 B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겹친다. 교집합. 그러면은 우리가 흰색하고 여기 있는 빨간색이 겹치고 있는 부분 어디가 되냐면, 진짜 여기 바깥 부분이 이렇게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뭐하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하다?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쉬운 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을 연립합을 한 다음에 합집합은 뭐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과서에서 직접 한번 해봐라 라고 한 게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도 집합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이 위에 거를 우리가 증명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좀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A, B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교집합이 여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바깥 부분이니까 자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변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A가 되고 자 우리가 B가 되겠죠. 자,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다.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자 B를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를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합하래.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둘 다 있는 부분으로 나갑니다. 근데 보시면 딱 어디만 빠지고 있어요? 자, 여기만 제외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역시 뭐다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빨간 글자 나와 있네요. 빨간색 글자 드모르간의 법칙이고요. 여기도 별표 5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등호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A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면은 A 여집합, B 여집합, 자 중간에 표집합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등호는 이렇게 되는 것도 되지만 거꾸로 되는 것도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여집합 같지요? 그러면 묶어내. 자, 묶어내면 A와 B만 남고요. 자, 교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제 바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등호가 사용되는 식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익숙한 건 뭐가 좀 익숙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쪽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서 어느 쪽? 왼쪽으로 오는 것도 사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도 그렇고 드모르간의 법칙도 그렇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0번으로 한번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문제 10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U는 자 9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적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건대시법으로 나온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적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A는 뭐의 약수다? 자, 9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9의 약수면 139.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3의 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3, 6, 9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A, B는 U의 뭐다? 구문집합이기 때문에 U보다 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한번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드모르간의 법칙 과연 성립하느냐.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벤달 그림을 그리지 말고 직접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A 여집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여집합 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에서부터 9까지 중에서 1, 3, 9를 제외시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2,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자, B의 여집합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의 여집합은 자 1부터 9까지 중에서 3, 6, 9를 빼시면 돼요. 그럼 1, 2, 그 다음 얼마? 4, 5, 그 다음은 7,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네요. 자, 뭘 구하셔야 되냐면 자, 이거 구하셔야겠습니다. A 교집합 B. 자, A 교집합 B 뭡니까? 3하고 뭐가 겹친다? 자, 9가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집합을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어요. 합집합 구해주시면은 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1, 3, 6, 9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가 4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한번 확인해 보냐면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1에서부터 9까지 중에서 3구를 제외시키면 돼요. 그럼 3구를 제외시키면 1, 2,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합집합, 여집합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2, 그 다음에 4, 얼마다? 5,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자 뭐로 알고 있어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구했기 때문에 다 더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겹치는 거 뭐가 겹치냐면 2,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8 이게 겹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번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1, 2, 4,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해볼까? 자, 어떻습니까? 1, 2, 4, 5, 6, 7, 8 같죠?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안 그리고 직접 원소를 이용해서 구해도 같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A 합집합이 전체 여집합이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하고 같으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좌변에 미리 구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번에 요거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좀 체크해놨네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요. 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죠. 2, 4, 5, 7, 8이 되겠습니다. 자, 2, 4, 5, 7, 8. 그럼 비교해볼까? 2, 4, 5, 7, 8 같죠, 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자 원소 날법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직접 구해봐도 드모르간의 법칙은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 책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좀 간단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 연산법칙을 4개나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문제들이 교과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중 문제집에밖에 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과서 설명 여기서 끝인데요. 이거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합의 연산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긴 한데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식 간단하게 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연산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좀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봐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걸리고 있냐면 자, 여기에는 뭡니까? 자, 우리가 여집합, 전체 여집합이 걸려 있죠.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무슨 법칙을 쓸 거다? 조금 전에 배웠던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사실은 드모르간의 법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뭐였죠? 하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고요. 하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을 여집합을 해서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여집합한 다음에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였는데 여기 지금 무슨 집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차집합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지난번에 꼭 기억해 달라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책에서 예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A 차집합 B하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개 같다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A는 그대로 두시고요.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박스에도 3번으로 있었죠. 네,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식의 범위이기 때문에 좌변에 이게 제일 왼쪽에는 는을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보는 겁니다. 문자처럼 보고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보시고요. 여기에 전체 여집합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 교집합이 되고요. 어떻게? 각각을 뭐 해라? 여집합을 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소괄호가 쓰였기 때문에 이건 중괄호로 바뀌겠고요. 자, 교집합은 뭐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차집합하고 여집합을 배우셨을 때 여러 가지 성질을 배우셨는데, 여집합, 여집합은 뭐가 되죠? 그죠?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뭐가 된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거 점점 복잡해지네. 자, 여러분들 교집합, 합집합인데 괄호가 있네요. 자, 무슨 법칙? 그쵸,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A 요집합, 자, 분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A 요집합은 한 번은 A 여집합하고, 한 번은 뭐하고, B하고 해서 합해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 A 교집합 B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중간은 합집합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질 배웠던 거 많이 나오네. 자, A 교집합, A 여집합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속,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 되겠고요.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됩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가 공집합하고 A 교집합하고 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공집합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A 교집합 B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답이 뭐가 나오냐 하면, 자, A 교집합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것을 자, 간단하게 줄이고 있죠. 예,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차라리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전개해라. 자, 식을 구해봐라. 간단히 해봐라.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벤다이어그램 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그려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순서상에서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자, 그렇죠. 차집합을 우리가 뭐로 고쳐주셔야 되냐면, 그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모르갈 법칙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도 여집합시키고, A 여집합도 여집합시키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소가로가 쓰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중가로가 적히는 게 맞고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합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부분 간단하게 해야 되지요? 그죠? 자, 우리가 여집합, 여집합 자주 나오네요. 그래서 여집합, 여집합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여집합, 합집합 뭐다?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는 연산이 달랐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을 썼다고 하면 여기 연산이 같잖아. 그럼 무슨 법칙일까? 그죠? 이거는 결합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결합법칙에는 특히 우리가 여기 괄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살짝 우리가 바꿔볼까요? 자, 바꾸는 건 무슨 법칙? 그쵸? 교환법칙. 자, 그러면은 우리가 B 여집합하고 A하고 살짝 바꿔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A 여집합, 합집합 A가 뭐죠? 그쵸? 이거 전체 집합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가 되냐면 이 전체 집합 U라고 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U하고 어떻게 돼요? 합집합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체에서 이렇게 쓰듯이 U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U하고 그러면 B 여집합하고 합했어요. 그럼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는 식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갈수록 길어지네, 그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그럼 어떤 문제냐면, 이거 좀 길다, 그죠?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B 차집합, 자, 그 다음에 B 차집합 A,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너무 길잖아. 근데 우리가 순서상에도 어디부터 푸셔야 되니 반드시 괄호 안에부터 푸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하시면 됩니다. 여긴 그대로 두고 이 안을 먼저 간단하게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가 중괄호가 되고 여기는 뭐다? 사실 대괄호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괄호 구분하기 참 힘들다 맞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뭐다? A 여집합 뭐다? 네, A 이렇게 모두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 단계로 바로 가고 싶지만 자, 바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바로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다? 자,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연습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연습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조금 전에 제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공식을 배울 때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는 공식에만 좀 익숙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이게 분배 법칙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A 교집합을 한 번은 B하고 한 번은 뭐하고 C하고 해서 합하 라인으로 있잖아, 맞지? 자, 이것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가는 공식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풀어주는 게 전개였다고 하면 반대 역연산 인수분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에 해당된다 볼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뭐가 공통이죠? 그죠? A 교집합이 공통이어서 묶어내 주시면 B하고 뭐다? C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꾸로 된 역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자, 이 설명 듣고 나니까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자, 뭐가 보이시죠?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교집합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B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묶어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남는 게 뭐냐면 A 여집합이 남고요. 여기는 뭐다? 합집합 A가 남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B 빼기, 자, B가 되겠고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A입니다. 뭐죠? 네, 전체 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괄호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B의 교집합 U 하면 뭐가 되죠? 자, B가 작죠? U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B 빼기 B가 돼요. 그럼 B 빼기 B 0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집합이기 때문에 뭐다? 예, 공집합적으로 주면 돼요. 0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이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주어진 우리가 식을 좀 간단하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왜 배우냐면요. 사실은 모의고사나 이런 데 좀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자, 집합의 연산법칙과 포함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식이 굉장히 길잖아. 그럼 이 식을 제가 한번 여기 공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가 자 뭐다? 자, 결론이 공집합이래요. 자, 이럴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바로 적혔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네, 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분배 법칙은 우리가 뒤로 연산이 돼도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딱 보시는 순간에 자,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통이니까 묶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A 여집합, 교집합 뭐가 남는다? A가 남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A랑 우리가 뭐 해라? 우리가 바로 교집합을 시켜라. 그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자, A 여집합, 교집합 A가 뭐죠?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뭐가 된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합하면 어떻게 되죠? 합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B의 여집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되죠. 그래서 좌변을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좀 다르죠. 자, 교환법칙을 잠시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다? 공집합이 된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잘 아시지만 바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바로 A 빼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A 빼기 B가 공집합이 되려고 하면 다음 중 어떻게 되느냐 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제가 집합 두 개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모두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냐면 5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교집합이 있는 부분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차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슨 경우? 자, 서로 소인 경우를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서로 소인 경우 A에서 B를 빼버리면 그냥 뭐다? A만 남아요. 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A가 어디에 포함된다? 자, B에 포함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A에서 B 빼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A에서 B 뺐더니, 다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맞다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4번은, 자, 이번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A에서 B 빼볼까? 그럼 A에서 B 공통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만 남습니다. 공집합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다? 두 개가 같은 경우인데, 같으면 당연히 빼면 0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의 부부집합이 되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자, 차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다? 그죠? A가 어디에 포함될 때? 자, B에 포함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언급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1번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도 하나의 문자로 보고 계산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필요했다? 연산 법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에서는 주로 다뤘던 게 뭐냐면 집합의 연산 몇 개? 4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여집합, 차집합 바뀌었네요, 순서가. 자, 그리고 연산 법칙 몇 가지? 4가지. 어떻게 4가지? 그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집합에만 있는 무슨 법칙? 드모르가의 법칙.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집합을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